얼마나 잘 그리시나. 이렇게. 만두. 귓구멍! 만두. 귓구멍을 따라 들어가면은 나비가 우와. 있네. 고막이라고 하는 근육 구조가 있습니다. 고막이라는 근육 구조. 고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뼈가 있어요. 달팽이가. 어떤 뼈가 있냐면 넓은 뼈 하나, 중간 뼈 하나, 좁은 뼈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뼈가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뼈 끝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동글동글동글한 달팽이관이 있고요. 달팽이관에 아까 동글 그렸던 시세포처럼 그렸던 세포들이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달팽이가 나오는 이것들이 신경다발을 이루어서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대뇌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들을 수 있어요. 내 말 들리나요? 네, 아니요. 아주 잘 들려요. 저 부담됐나 봐요. 어떻게 대답하지? 다 잘 들리는 건 이 구조가 다 온전하게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우리 귀를 나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딜 나누냐면요. 여기까지 귀를 한 탭 나누고요. 여기까지를 또 하나 이렇게 나누고요. 안쪽을 나눕니다. 바깥쪽은 바깥에 있는 귀, 웨이라고 해요. 이자가 귀 이자. 바깥에 있는 귀, 웨이. 따라서 웨이. 가운데 있는 이는요? 중이! 중이. 여러분 중1이죠? 네. 아니요? 초우죠? 아. 중이. 가운데 있는 이란 귀란 뜻입니다. 들어봤어요? 아니요. 중이요. 아니요. 아. 중이염 걸려서 중이염. 웨이브도 있죠. 웨이염은 잘 안 걸려요. 웨이염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냥 상처 같은 정도인데 중이가 염증 걸리면 되게 위험한 거 하고 이 안쪽이잖아요. 이 안쪽에 염증이 생긴 게 중이염이에요. 달팽이관에 염증이 생기면 내염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거의 달팽이관을 드러내야 돼요. 한쪽 청각을 상실합니다. 쌤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여기 한쪽을 드러내셔서 너무 위험해서 귀 이 안쪽 달팽이관을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모님 뭐 하면 뭐라고? 이렇게 반대쪽 귀를 끼고 계세요. 이쪽 안 들립니다. 어떡해요? 어쨌든 근데 귀는 두 개니까 들리긴 들릴 텐데 두 개 다 그럼 어떡해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청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청각 장애. 중요한 건 중이염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였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볼게요. 너네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귀에서 이제 소리를 모아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잘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뭐라고? 뭐예요? 뭐라고? 들어봐. 이거 없이 들어보고 이씨 들어봐봐요. 어때요? 똑같나요? 다시 한번 가세요. 힘들다. 빨리. 선생님 이렇게까지 잘 들리는. 뭐라고? 그 뒤에 반사되어 오는 것까지 들어섭니다. 아무튼 이게 있음으로 해서 소리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귀가 큰 이유가 더 많은 소리를 모아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끼리는 청력이 좋아요? 이렇게 덮여 있어서 모르겠네요. 좋은 편일 겁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를 귓바퀴라고. 귓바퀴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귓바퀴가 크신 거예요. 자, 웨이고요. 여기 요 통로, 웨이에 있는 통로죠. 자, 이걸 웨이에 있는 통로라 해서 웨이에 있는 길. 따라 웨이도. 이름이 왜 웨이도인지 알겠죠? 웨이의 웨이에 있는 길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이 녀석 아까 배웠죠? 이거 뭐라 이거? 고막. 고막은 근육 구조입니다. 근육 구조라서 밖에서 소리가 엥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어딜 때려? 고막을 깡 때려. 고막이 엥 진동하겠지. 고막이 진동해서 이 뼈에 연결된 거. 이 뼈는 구조가 특이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뼈를 귓속뼈 맞아요. 귓속뼈라고 하는데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잖아. 마치 압정처럼 넓고 좁아서 넓은 곳에서 받은 소리를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엄청 진동이 강해집니다. 다른 말로
증폭시켜준다라고 말해요. 아, 그래서 소리를 증폭. 큰 소리 들으면 귀 아프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도 이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증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증폭된 소리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게 뭐냐? 이 녀석은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요. 원래 길쭉한 모양인데 똘똘똘똘똘똘똘 말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팽이관이 연결돼요.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 또 청각세포에서 인식을 해서 청각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보내주는 게 청각 성립 경로입니다. 너 이놈의 새끼 숙제 안 해왔어! 피가 납니다. 요즘 근데 그렇게 큰일 나죠. 하는 아주 오래전 얘기를 쌤 태어났을 때 임금님 모시고 가마 타고 다니고 그랬을 때 이게 산투 타고 다니고 쌤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요. 와. 일부러 안 듣고 있지. 나이가? 나이는 연세가 비밀이에요. 사람 말 타고 다니고. 자락. 그때는 쌤. 아니 선생님 때 왕 누구였어요? 선생님 왕이 태종 이방원. 왜요? 저는 세종. 나 이방원이 좋더라. 어때 그래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임금님 말을 이름을 막 부르다. 선생님 계급이 뭐였어요? 계급? 노비. 백정? 노예. 노비? 노예? 천민이었어요. 천민? 아니에요 쌤. 어느 정도 좀 살긴 살았는데. 좀 살긴 살았죠. 가마 타고 다녔다니까 가마. 이쪽은 서로 왕이에요. 선비 그래서 마담스는 돌쇠. 아무튼 그래요. 마담스는 돈에 그려진 사람이었어요. 돌에 그려진 사람. 아니 돈에 사람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생님 한 명이에요. 선생님 그 사람이 한 명이에요. 신사임당이에요. 쌤 남자야 신사임당. 여자 내가. 아무튼 그렇고요. 뭐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고막은 그래서 피가 난다는 건 고막이 찢어진 거예요. 한동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막은 아까 말했지만 고막은 무슨 구조? 근육 구조라서 다시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다 나으면 다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잔소리를 들고 고막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고막이 피난다는 표현을 하죠. 고막이 피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청각.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들을 수 있죠. 이것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기관이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가 달팽이관 위에 놓여져 있는 요 녀석. 그리고 요 위에 또 놓여져 있는 X축, Y축, Z축으로 근데 요 녀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이름은요. 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치를 감각해줍니다. 자, 눈 감고 오른쪽으로 기울여봐. 기울여진 게 느껴지나요? 왼쪽이 뭐가 기요? 이렇게 느껴지나요?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느껴지나요? 네. 이게 바로 전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야. 기울어진 위치를 감각합니다. 전정기관이 고장나면은 이게 위치 감각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지 알지 못합니다. 되게 잔인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소개할까요? 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죠. 개구리를 이렇게 평평한 판에 놓고요. 개구리 이렇게 있어. 고막에 있는 전정기관을 파괴를 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개구리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되잖아? 이렇게 있다가 기울여지면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약간 몸을 앞으로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안 미끄러져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기를 파괴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기울이면. 몰라요. 몰라서 그냥 주르륵 미끄러져. 귀엽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귀엽다. 귀가 없다고요? 역시 이제 나에게 이제 물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귀엽죠? 엄청 귀엽지 않아?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엽죠? 귀엽네. 불쌍해요. 사람의 손을 그렇게 그죠? 이런 실험에 이용을 하는 거야. 어쨌든 이 전정기관의 역할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인간이 저를 기억이 안 근데 나요. 개구리의 이 전정기관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를 파괴시켰죠. 파괴했다기보다 이 안을 드러낸 거야. 두둑 뜯어낸 거야. 이렇게 나쁜 사람. 그 안을 다 이게 어디가 전쟁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에이 안쪽 내 쪽을 다 후벼 판 거지 그냥. 안 근데 죽어요? 비슷해서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귀신 정도가 귀신이 여기 웨이드에 껴있는 이 노폐물이 귀지고요. 귀지고요. 안쪽을 들어주는다고. 그래 이건 쌤, 그 개구리도 기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 일단 개구리한테. 자 2번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반고리관이에요. 반고리관. 네? 반고리관은 고리 모양이잖아. 따라요. 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회전 감각을 담당합니다.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바로 반고리관의 역할입니다.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합니다. 회전. 어느 방향 회전하는지.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계속 돌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계속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지워져 계속 돌아. 관성 때문에. 액체가,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막 왼쪽 막 돌다가 딱 멈추면 저 안에 액체는 계속 돌아. 그래서 내가 어지러운 거야. 어지러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 반대 방향 돌면 돼요. 빨리. 반대 방향 막 돌면은 이제 해소가 됩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서 토를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잘 맞추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된 또 다른 관이 있습니다. 이건 코하고 입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귀하고. 그래서 여기 이상해. 입으로 우유를 마신 다음에 하면 귀에서 이 우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 귀에서 우유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귀에서 우유가 나와. 귀에서 우유가 나올 수 있어요. 우유요? 우유를 먹고서 힘을 주면은 코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알죠? 알아요. 아, 저거 근데 좀 더 올리면 귀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 귀에다 넣고 코를 이렇게 하는 거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척 때 안 좋겠지만 연결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연결돼 있냐면 압력 조절 장치예요. 3번의 이름은 귀 인두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귀 인두관이라는 건데 이건 압력 조절 장치야. 드디어 방콕에 갈 거예요. 비행기 탄다. 귀가 아파. 멍멍해요. 멍멍해요. 귀가 아프지? 엄마 귀가 아파. 심상치 않아. 하품이 나. 침상기를 근데 오도독 소리 나요. 맞아. 오도독 소리 나거나 하면서 뻥 뚫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시원. 저 맨날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몰라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압력이 낮아져요. 내 몸의 압력은 1기압이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0.8기압으로 바깥의 압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의 압력이 더 크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고막이 어떻게 되냐? 고막이 밖으로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진 고막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어. 그래서 먹먹하게 모든 소리가 들린다. 저 안 터져요.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안내방송은 되게 잘 들려요. 그래. 근데 이제 침을 삼키거나 하품하면 이제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여기를 통해 들어와서 바깥 압력과 안의 압력이 딱 맞춰지는 순간 얘가 밖으로 부풀 이유가 없죠. 다시 원상태로 뿡 돌아오면서 뻥 뭔가 잘 되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어요 하는데 자 이제 착륙한대. 또 귀 아파. 또 귀가 아파. 왜 귀가 아프죠? 왜 기분을 안 해? 갑자기 고기가 물들는 거? 그래서 내 몸은 그래서 낮은 기압으로 즉 0.8기압으로 맞춰졌다 칠게요. 근데 내려오면 바깥이 다시 1기압 되죠. 밖에서 안으로 이제 밀어요. 밖에서 안으로. 고막이 어디로 부풀어? 안으로 부풀어요. 또 안 들려. 그죠? 또 압력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다시 또 귀가 뻥 뚫리는 겁니다. 근데 왜 한쪽만 그럴 때도 그럴 수 있겠지. 한쪽만. 한쪽 얘가 기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귀인두관이. 귀인두관도 직접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이 있진 않지만 압력 조절 장치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빠르게 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몇 분 남았냐? 6분 뒤에 조금 게임을 할 수 있어. 조금. 근데 좀
오케이. 좀더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9시 반에 끝나는 9시 반에 끝나요. 완전 최신해졌죠. 쌤,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못 가르치죠. 무슨 소리세요? 10시.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저 집 가야 돼요. 저는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저희 오전 9시 30분에 끝나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오전 생각. 9시. 콜. 아 맞다 쌤. 저 쌤 제자 중에 김지영이라는 애 있어요. 김지영. 아침 시간에. 언제 시간? 아침 시간에. 아침? 네. 아, 제 친구들 다들 여기 다니는데요. 다. 아, 이제 올해들 네. 많죠. 유림이랑 맞아. 다 올 거야. 태희랑 맞나? 니네 뭔데요? 다 올 거야. 하음이랑. 맞아. 자, 코혀 피부가 나오는데, 자, 지금 방금 여기 눈이죠? 귀죠? 네. 눈으로 느끼는 감각을 시각, 귀로 느끼는 감각을 후각. 청각, 코는 후각, 혀는 미각. 혀는 미각, 피부는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오감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오감놀이. 오감놀이, 이 오감이에요. 오감입니다. 후감인데 그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후각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냥 방금 이렇게 선생님 그럼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없네요. 제일 중요해요, 맞아.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화장실 안 돼. 방구로 안 돼. 화장실 왔어. 급동이야. 부지직. 어우 좋았어. 아싸. 뭔 냄새야? 내 똥 냄새야. 그죠? 처음에 똥 냄새 엄청나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귀가 마비돼. 마비돼. 나중에 몰라. 비가 코. 후각이 마비됩니다. 그 냄새 익숙해. 마비되고 나서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물 내리고 나왔어. 일단 민규가 서 있는 거야. 쌤 빨리 나오세요. 아 죽을 뻔했잖아요. 딱 들어갔어. 이게 뭔 냄새야? 왜 나오면서 안 나는데? 이상하다. 나는 안 나지만 제일 처음 그 냄새를 접한 사람은 장난이 아닌 거야. 하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이처럼 후각의 특징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마비됩니다. 마비가 금방 되는 이유가 뭐다? 굉장히 예민하다.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하다고 보면 돼요. 특징입니다. 가장 둔한 건 뭐예요? 가장 둔한 건 촉각 중에서 이게 감각점이 좀 적게 있는 게 가장 둔한 거예요. 촉각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체크. 가장 예민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는 얘기를 똥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적절했죠? 너무 적절하다.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봐봐. 중요한 거 이것도 체크.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똥 냄새. 무슨 냄새?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코로 들어오면 코에 있는 위쪽에 있는 후각 상피세포에 닿으면은 여기서 후각 세포가 그걸 감지해서 후각 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보내주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위쪽에 있는 후각 상피가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아니라 마치 설탕물을 만들어요. 설탕물을 코에다 확 넣으면 달까요? 이거? 아파요. 맵고 아픕니다. 왜? 걔는 감지를 못하고 그냥 물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감지를 못한다는 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코는 끝납니다. 다음 갈게요. 예. 너무 아니, 다 한 거야. 원래 여기는 툭툭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만 하면 돼.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네요. 문제 없어요. 뒤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혀는요 미각이라고 하는데 체크.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코가 막혀 있으면 음식 맛이 잘 안 난다고 하잖아. 음식의 냄새도 맛에 일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걔네도 그 무슨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후각 그니까요. 후각 세포가 따로 있죠. 그니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미각이요? 연결되진 않아요. 후각세포 따로, 미각세포 따로입니다. 그래서 미각을 느끼는 세포는 우리 혀를 내밀면 이렇게 오돌도돌하잖아. 오돌도돌한 거 그 사이마다 이렇게 오돌도돌한 요 덩어리를 유두라고 하고요. 유두와 유두 사이, 요 사이 공간에 이런 맛세포와 미각신경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완전 작은 거. 굉장히 작죠. 사이사이. 그래서 그것이 감지해서 또 대뇌로 보내줘서 맛을 감지하는 거예요.
맛을 감지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 체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기본 맛 체크. 기본 맛은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까지만 기본 맛이야. 우리가 맨날 쓰는 맛 중에 빠진 맛이 있습니다. 매운맛. 오케이, 매운맛. 통증. 통증, 맞아요. 혀가 아픈 거야. 혀가 아픈 거야. 매워! 이렇게 말해요. 아픈 겁니다. 다시 말해서 5가지 감각 중에 무슨 감각이야? 피부 감각이에요. 매운맛은. 매운맛은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가 아픈 거야. 에? 자, 마지막 하나 또 무슨 맛이 있냐면 떫은 맛. 떫은 감을 먹거니 떫은 맛도 여기 없죠. 아, 맛이 뭐야? 떫은 맛은 피부를 누르는 거야. 그 분자가 무거워서 피부를 누르는 맛을 떫은 맛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맛? 무슨 감각? 피부 감각이다라고 말하는 떫은 맛도 피부 감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피부 감각으로 바로 갑시다. 자, 피부 감각은 이 안에 감각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우리 누르는 압력을 느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쓰다듬는 거, 촉각을 느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요. 뜨거운 거 느끼는 거, 차가운 거 느끼는 감각점들이 다 각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안쪽, 어디에? 진피 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진피 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안쪽 피부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많은 게 뭐게요? 아픔을 느끼는 통증입니다. 통증 감각. 통각이 제일 많고요. 앞점이 두 번째, 촉, 냉, 온 순서대로 감각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일 우리가 못 느끼는 감각이 뭐다? 따뜻함, 뜨거움을 느끼는 게 가장 못 느끼는 감각이에요. 사실 원래. 그러니까 못 느끼는 감각인데 감각점의 개수로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걸 느낄 때는 이제 강한 자극이 오기 때문에 느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에 가장 민감한 거야. 통증이 가장 민감해. 왜? 통점이 제일 많으니까. 통점이 제일 많으니까. 이 점은 뭡니까? 이 점은요. 아까 뉴런 잠깐 배웠죠. 뉴런의 일부가 조금씩 변형돼서 점으로 바뀌게 돼요. 뉴런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법이 있는데 바깥에 냉온수기 있죠. 냉수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죠. 통합되어 있죠. 나와 있습니다. 통합 냉온수기. 촉만 가운데다가 촉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암기법 통합 냉온수기에 촉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 감각기관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 뚫고 해냈어요. 2분 지납니다. 2분 지났습니다. 실패해줘요. 다음에 2분 빼주셔야 돼요. 빼줄게요. 개념 확인 퀴즈부터 저 뒤에 나와 있는 전체 문제, 개념 한 걸음 더까지 풀어보고 답 맞춰서 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인 언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왜 이렇게 아프냐? 갖고 와, 사인 줄게. 아, 조금 아니, 지금 갖고 와. 아니, 얼른 갖고 와.